새벽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1차전 아틀레티코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둬서 합산 스코어에서 한 골 앞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꺾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2차전에서도 퇴장자가 나오면서 퇴장이 발목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파리 생제르맹과 리버풀 경기 같은 경우에는 1차전 파리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2차전에서도 파리가 리버풀 원정에서 2대0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남은 8강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아스날과 스포르팅 경기,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경기 결과들도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면 향후에 있을 24일차 분석에 상당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은 주말에 펼쳐지는 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향방이 걸린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 경기 빅매치 경기를 프리뷰를 해드리고, 주말에 펼쳐지는 맨시티 대 아스날 경기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주요 4경기 미니 승무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꼽은 4경기 승무패를 골라서 이 풋볼살롱 현미경 분석 동영상 댓글에 그 4경기에 대한 승무패 경기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경기를 많이 맞추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일반 구독자분 1명,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에서 1명을 선정을 해서 치킨 혹은 피자 기프티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기를 선정을 할 건데, 그 4경기 모든 정답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모든 정답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4경기 중에 가장 많이 경기 결과를 맞추신 분에게 상품을 드릴 예정이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댓글로 남겨주실 때 댓글이 수정된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정답을 맞추더라도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정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수정된 댓글은 이벤트 참여 기회를 박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24회차가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 조합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맨시티 대 아스날 경기 프리뷰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우승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70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64점, 6점 차이로 턱밑까지 쫓아왔는데, 문제는 맨시티가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맨시티 대 아스날 경기 맞대결에서 맨시티가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양팀 모두 경기 수가 32경기로 동일한 상황에서 맨시티가 승점 3점으로 추격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른바 승점 6점짜리 경기 결과인 만큼 양팀 모두에게 우승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컵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두 팀인데, 맨시티가 아스날 상대로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라일리 선수의 2골을 앞세워서 맨시티가 승리를 거뒀고, 당시 경기 내용을 보시면 맨시티가 점유율 62%, 아스날이 38%로 맨시티가 경기를 상당히 주도했었고, 기대 득점 역시 아스날이 0.89 대 맨시티 1.54로 최근에 있었던 리그컵 결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맨시티가 우위를 점하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맨시티 대 아스날 경기 역시 맨시티 쪽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리그컵 결승에서는 패배를 당했지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맨시티와 홈에서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반대로 아스날이 점유율을 67%, 맨시티가 33%를 가져갔었는데 경기 내용 자체는 기대 득점이 0.89 대 0.87로 양팀 모두 비슷한 수치의 기대 득점을 보여줬었고 맨시티가 전반 9분 만에 엘링 홀란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 3분경에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선수의 동점 극장골이 나오면서 아스날이 1대1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인 옵타가 발표를 한 통계 자료인데 해당 내용을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지만 이 아스날이 좋은 것이 이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이른바 빅게임, 빅매치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와의 맞대결에서도 리그컵 경기에서는 비록 패배를 당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최근 5경기 맞대결에서 맨시티 상대로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맨시티에게 무려 12연패를 당했었던 아스날인데 확실히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에 맨시티를 상대로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에서만큼은 최근에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 아르테타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 아래에서 코치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고 그 누구보다도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스날의 이 아르테타 감독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 맞대결에서는 이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스승인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스날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욱이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이 이 맨시티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6라고 불리는 상위권 6팀을 상대로도 가장 좋은 성적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몇 시즌간 빅6 팀을 상대로 했었던 39경기에서 아스날이 딱 패배가 8패밖에 없습니다. 빅6 6개 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아스날인데 실제 이 빅6 팀 간의 경기 결과를 2022 시즌부터 지금 시즌까지 돌이켜 봤을 때 아스날이 빅6 팀들을 상대로 승점 67점, 18승 13무 8패를 기록을 하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승점 61점보다 6점을 더 쌓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스날이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의 특유의 짠물 수비 그리고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을 앞세운다면 아스날이 또다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꾸역꾸역 승점을 쌓을 수 있다는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남은 경기 결과를 옵타 측에서 어떤 팀이 더 어렵나 난이도를 살펴봤는데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고 양 팀의 이 난이도를 측정을 해보면 수치로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92.0, 아스날이 90.4로 오히려 아스날이 남은 경기 결과 난이도가 다소 낮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전을 제외하면 번리, 에버튼, 브랜트포드, 본머스, 크리스탈 팰리스, 아스톤 빌라전을 앞두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전을 제외하면은 뉴캐슬, 풀럼, 웨스트햄, 번리,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아스날이 근소하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이 맨시티전에서 승점만 따낼 수 있다면 향후 남은 경기 결과들을 잘 매듭을 지어서 우승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 아스날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바로 세트피스 상황을 제외한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인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본머스전에서 아스날이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 이 아스날이 보여줬었던 기대 득점 값을 보면 전체 기대 득점은 2.32골이나 됐는데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은 0.19골로 상당히 낮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무려 2.13골 기대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아스날이 세트피스가 통하면 경기를 쉽게 가져가지만 만약에 이 세트피스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맨시티가 세트피스 실점이 9골이 있어서 세트피스 수비가 그렇게 강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이번 시즌 아스날과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이 아스날을 상대로 세트피스 실점이 없었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맨시티 입장으로서는 아스날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만 내주지 않는다면 확실히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 작업은 맨시티가 훨씬 더 날카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선제골이 필요하다는 점,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과 마찬가지로 아스날의 세트피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오히려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 작업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한다면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짠물 수비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 바로 아스날이고 맨시티 역시 그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팀이지만 맨시티보다도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스날이 이번 맨시티 원정에서 작정하고 지지 않는 경기,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기 스탠스를 취한다면 제 아무리 맨시티가 지공 상황에서 좋은 공격 작업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짠물 수비팀인 아스날을 상대로 쉽사리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으로서는 아스날의 밀집 수비 역시 염두에 두고 전술을 짜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 일정 면에서는 확실히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한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새벽에 이 스포르팅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홈경기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스포르팅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이 스포르팅 상대로 굉장히 어렵게 한 골차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스포르팅과의 2차전 홈경기에서는 이 맨시티전을 앞두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는 아스날보다 훨씬 더 좋은 체력을 갖고 홈에서 아스날전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스날보다는 맨시티 쪽이 일정면 그리고 체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즌에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직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이 빌바오 원정, 챔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다름 아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슬라비아 프라 원정 경기 다음에 있었던 썬덜랜드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마찬가지로 첼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아스날이고
인테르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아스날이라는 점. 그리고 레버쿠젠과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2대0 승리 이후에 또다시 맨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전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아스날, 그리고 최근에 이 스포르팅과의 챔스 경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아스날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다음에 가졌던 리그컵 결승 혹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아스날이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스날이 이번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병행을 함에 있어서 주전자원들의 체력 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 면에서도 맨시티가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스날 대 맨시티, 맨시티 대 아스날,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의 향방이 달려있는 빅매치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맨시티 대 아스날 경기를 포함을 해서 제가 선택을 할 4경기 말씀을 드리면 토트넘 대 브라이튼 경기, 그리고 첼시 대 맨유 경기, 그리고 에버튼 대 리버풀 경기, 그리고 맨시티 대 아스날, 이렇게 4경기를 선정을 해서 이 4경기에 대한 승무패를 단통픽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하셔서 해당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승무패 경기 결과 예측 결과 아래에 기프티콘을 수령을 하실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셔야 향후에 상품 전달이 원활히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4경기를 꼽은 이유는 일단 주말에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중에서 가장 재밌는 4경기를 선정을 했는데, 먼저 토트넘 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주말에 있었던 썬덜랜드전에서 토트넘이 패배를 당하면서 이 데제르비 감독 데뷔전이 상당히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토트넘에 새롭게 부임을 한 데제르비 감독이 다름 아닌 이 브라이튼 시절에 이 브라이튼을 굉장히 다크호스 팀으로 성장을 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브라이튼이 공격적인 축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데제르비 감독이 기반을 닦아놓은 감독이기 때문에 해당 매치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강등 운명이 달린 경기이기도 하지만 데제르비 감독 더비라고 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첼시 대 맨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 티켓 순위 양팀 모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맨시티전 완패,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즈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첼시 대 맨유 양보할 수 없는 경기이고, 에버튼 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 더비전, 이 머지사이드 더비 경기이고, 특히나 리버풀이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탈락이 됐다는 점, 에버튼 원정에서 리버풀이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모예스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 강력한 제공권을 앞세운 피지컬, 세트피스 한 방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버풀이 에버튼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머지사이드 더비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시티 대 아스날 경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향방이 달려있는 빅매치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진행을 하는 미니 승무패는 토트넘 대 브라이튼, 첼시 대 맨유, 에버튼 대 리버풀, 맨시티 대 아스날 4경기 승무패를 경기 결과를 예측을 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많은 경기를 적중을 시킨, 그리고 가장 빠르게 댓글을 남기신 분에게
일반 구독자 1분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 1분을 선정을 해서 치킨 혹은 피자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배트맨 발매 재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재개가 되기 때문에 발매가 재개가 되는 이후부터 포폴살롱은 축구 프로토 조합픽 분석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주에 펼쳐질 축구 승부패 24회차도 면밀하게 분석을 준비를 해서 1등 상금이 한 번이 2월이 된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